최 교수의 문화여행. 오늘의 문화여행은 허먼 멜빌의 장편 소설인 모비딕입니다. 모비딕은 희고 거대한 향유고래의 이름인데요. 1820년 태평양 한가운데서 향유고래에게 바쳐 침몰한 에식스호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도 모비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여행을 출발할게요.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소설 첫 부분이에요. 참 멋지죠? 해두자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선원인 이슈메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제3자로 생각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긴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 솔직히 중간쯤은 좀이 쑤실 만큼 지루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면 희고 커다란 고래가 마음의 심연에 남아있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모비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늙은 AF 선장은 희고 거대한 향유고래인 모비딕에게 다리를 뜯기게 되었고, 잃어버린 한쪽 발을 고래뼈의 의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AF 선장은 증오와 광기에 사로잡혀 복수를 위해서 집착하다가 결국 자신과 피코도의 선원들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연에 도전하다가 자멸하게 되는 인간을 다룬 것도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깊은 호흡으로 읽은 분이라면 소설 속에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AF의 광기, 피코도와 선원들, 모비딕과 상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AF 광기에 관해서 파헤쳐 볼게요. 이슈메일과 친구가 된 퀴게그가 배를 타려고 할 때 낯선 사내인 일라이저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내는 사람을 잡아먹는 큰 고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F 선장에 대해 물으면서 그로 인해 비극이 초래될 것이고 피코드호에서는 단 한 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준 AF 선장은 왜 말 못하는 모비딕을 악마의 화신으로 여기고 악과 투쟁하는 비약으로 치달았을까요? 어쩌다가 고래인 모비딕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도록 두었을까요? 고래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면 오히려 고래를 피해가려고 하지 망상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비극적 결함, 즉 하만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비극적 결함은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시작되고 불행과 비참함 속에 계속 얽히다가 끝내 판단의 오류를 일으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그 뒤 모든 사람을 못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비극적 결함은 탐욕과 오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광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광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역시 비극적 결함을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광인들에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당하면서 살아왔죠. 그 당시 나폴레옹에게도 그랬고 히틀러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수많은 정치적, 극단적, 종교적 도살자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녀석은 나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괴롭히고 있어. 나는 녀석한테서 잔인무도한 힘을 보고 그 힘을 더욱 북돋우려는 헤아릴 수 없는 악의를 본다네. 내가 증오하고 있는 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야. 흰 고리가 앞잡이든 주역이든 나는 그 증오를 녀석에게 터뜨릴 거야. 천벌이니 뭐니 그런 말은 하지 말게.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태양이라도 공격하겠어. 나는 악마가 붙은 미치광이다. 나는 미쳐버린 광기다. 그 사나운 광기는 자신의 이해할 때에만 잠잠해진다.
나는 팔다리가 잘릴 거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다리를 잃었어. 이제 나는 내 다리를 자른 놈의 몸을 잘라버릴 거라고 예언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예언자이자 그 실행자가 된다. 그것은 위대한 신들 이상이다. 두 번째, 피코도호와 그 배에 탄 선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피코도호는 미국인에게 전멸된 인디언 부족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하필 강자에게 짓밟혀 사라진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가져온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피코도호에 탄 선원들의 모습과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각자 개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선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헤브의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무작정 따르는 무지함이 있었고요. 선원들을 이끌기 위해 돛에 달아둔 번쩍이는 금화에 녹멀어서 판단이 중지되기도 하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들의 삶과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린 채 거칠에만 요란하고 돈을 신으로 여기는 현재의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쓸모없는 복제품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선원들에 빗대어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피코도에 타고 있는 선원들처럼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선원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에이헤브 선장의 광기에 대립했던 사람은 1등 항해사 스타벅이었습니다. 스타벅 같은 인물이 선장을 설득했거나 광기에 방아쇠를 당겨 그를 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더라면 피코도의 선원들이 전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거기에 깊이 말려 들어가 있으면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 의심을 은폐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 야만인의 막대기에는 그렇게 날실과 시실의 마지막 형태를 만들어간다. 이 느긋하고 무심한 막대기는 우연한 것이다. 우연과 자유의지와 그리고 필연. 그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뒤섞여 함께 일한다. 그래서 필연과 자유의지의 지시를 받지만 우연도 그 두 가지를 번갈아 지배하면서 사건의 최종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같은 지점에서 인류를 집단으로 바라보라. 그들은 대부분 쓸모없는 복제품으로 보인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엇비슷한 복제품 같다. 세 번째, 향유고래인 모비딕에 관한 상징입니다. 그 당시 향유고래는 너무나 쓸모가 많았어요. 좋은 기름은 불을 밝히는 향불이 되었고 향수가 되었으며 음식의 재료가 되었으니까요. 향유고래는 자본가들의 탐욕에 희생되어 난도질 당합니다. 생각해보면 향유고래도 피코도어의 인디언 부족처럼 야욕에 침탈당하는 또 다른 인간과 비슷한 포유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마에 주름이 잡혀있고 백색을 띤 거대한 모비딕은 그런 인간의 무자비함에 굴복되지 않은 초월적인 공포와 힘이 존재했습니다. 모비딕은 욥의 고래이며 요나를 뱉어낸 고래이기도 합니다. 모두 신의 고래죠. 아마도 작가는 고래를 빌려서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탐욕에 반성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심실이 있는 온열심장.
허파, 움직이는 눈꺼풀, 속이 비어있는 귀, 젖꼭지로 젖을 먹이는 암컷의 체내에 사육되는 수컷의 성기. 자연 법칙에 따라 올바르고 틀림없이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백발노인.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욥의 고래를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는 노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흰 고래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도 넓은 바다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동안 차츰 늘어나 마지막에는 온갖 병적인 망상과 결합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태아를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비딕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포감으로 둘러싸게 되고 말았다. 이제 모비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타락한 니벤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빠져나와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결함을 지닌 몇몇 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의지를 갖고 나와 주변을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부당함, 부조리, 이런 탐욕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 결함, 탐욕이나 오만, 질투, 광기 이런 것 때문에 나와 타인을 비극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에이헤브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비열하고 빈약한 얼굴을 숨긴 채 언제든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존재니까요. 네, 모비딕 정리해봤습니다. 10년에 숨어있던 거대한 모비딕이 드디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토해내고 내면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걸 느낍니다. 참고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이 작품이 오랫동안 문학 코너가 아니라 고래학으로 분류되어 수산업 코너에 꽂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의 작품이 외면당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문학 3대 비극인 모비딕에 관한 몇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세요? 소설 모비딕을 감명 깊게 읽은 제리 볼드윈이라는 사람은 혼란한 삶 속에서 이성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커피 한 잔의 매력.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피코드 호호 안에서 가장 이성적인 인물이었던 스타벅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로 부르게 되죠. 스타벅스 커피는 현재 가장 많은 커피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 모비딕과 관련된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The Heart of the Sea라는 영화인데요. 1820년경 일어난 비극적 침몰 사건이며 흰고래 모비딕의 시작이 된 포경선 에식스호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해요. 이상 최 교수의 문화여행 모비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